우리 지역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톡 까놓고 톡. 오늘도 뜨거운 주제를 갖고 전문 패널들과 함께 톡 까놓고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경 경남사회적 가치지원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승재 지역재생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두 분 모시고 간단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저희 뉴스나 프로그램을 통해 자주 출연하셨지만 톡 까놓고 톡은 처음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본인과 경남사회적가치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센터장 이수경입니다. 저는 2019년에 민간단체로 혁신도시 내에 경남사회적가치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중인데요. 네. 저희는 이제 민간과 민간, 그리고 민간과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을 연계하는 흔히 알고 계시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연결창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실효성 있는 민간 공공기관의 어떤 협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뤄내기 위해서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고 네. 그 기획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활동들과 더불어서 경남 공공기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감사실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해서 경남 청년 클러스터, 그다음에 지역상생과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경남 사회공헌 클러스터도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톡 까놓고 톡의 주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발표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이른바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되면서 진주에는 경남혁신도시가 조성됐습니다. 경남혁신도시에는 현재 11개의 공공기관이 정착하고 있는데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러니까 혁신도시 시즌2가 가시화되면서 향후 혁신도시의 규모와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경남 진주혁신도시는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톡 까놓고 톡에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센터장님. 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경남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이 모두 11곳입니다. 네. 어떤 공공기관들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1개 공공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남동발전 같은 경우는 공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준정부기관이라고 불리는 곳이 3곳,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제 또 분류된 곳이 6곳, 이렇게 해서 총 11곳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전을 완료해서 혁신도시 내에 있는 11개 공공기관 중에 10곳은 모두 청사가 있고요. 네. 참 이 중에 조금 약간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국토안전관리원이 한국치서안전공단으로 네. 이렇게 있다가 이제 통합을 하면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고 기관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청사가 없는 곳이 또 그곳이에요. 네. 그래서 LH 다음으로 진주에 근무하는 인원이 많은 편인데 그런데도 아직 청사가 없다는 점, 네. 이제 그게 조금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소장님, 방금 센터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공공기관이 현재 11곳이 진주에 이전해 있습니다. 네. 이 정착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네, 초기 2013년부터 이제 이전이 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본사가 이제 제대로 이제 청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이유들도 있었고, 그래서 2013년 이후부터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었고, 실제 지금 보면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한 4,600명 정도 이렇게 와 있는 상태고, 네. 입주 기업도 이제 509개로 이렇게 경남연구원 조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과정들에서 전체적으로는 좀 순조롭게 이전 자체는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물리적
일시적으로 건물과 그다음에 직원이 옮겨진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닌 거죠. 이 과정에서 이후에 이제 2018년 이후에는 이제 인프라 형성을 갖다 본격적으로 네.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이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뭐 기준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동반 이주율인데요. 네. 경남 혁신도시가 동반 이주율이 한 66.6%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거리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후에 우리가 좀 해결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장님, 네.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이 공공기관 분들과 자주 만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척도를 가지고 사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진주로 내려온 임직원들이 이 지역에 적응은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응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편인데요. 네. 이제 예를 들면 경남 혁신도시가 조성이 된 게 이제 2007년 시작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전은 이제 2011년부터 중앙관세 분석소가 이제 이전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처음 입주를 한 거는 이제 2011년부터인데 결국 지금 2023년이니까 약 13년의 시간이 흘렀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에 대한 적응도는 꽤나 높아진 편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제 이게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본사로 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네. 뭐 최근 2년 아니면 1년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죠. 이제 그분들이 조금 적응하기 힘들긴 한데 그래도 초창기에 그냥 이렇게 이주해 왔을 때보다는 그래도 기존에 근무하던 동료나 선후배가 있기 때문에 훨씬 여건은 좋아졌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18년부터 그 지역 인재 채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인력들을 의무로 이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또 부울경에서 지원하신 분들이 이제 경남 혁신도시에 근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보다 오히려 이쪽이 선호도가 더 높은 부분도 있어서 적응력은 훨씬 더 빨라졌고 이제 세월이 좀 더 지나 보면 그런 이제 인력들이 또 영남 출신의 인력들이 더 많아질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기관에 대한 지역에 대한 적응도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점점 더 그러면 긍정적으로 또 변하고 그렇죠. 있는 이제 거군요. 적응에 대한 부분은 일단 긍정적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또 비슷한 질문을 이제 소장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 지역 적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지역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보면은 이제 국토부에서 조사한 결과가 좀 있습니다. 정주 환경 만족도에 대해서 이제 전국 평균이 한 68.4% 정도가 되는데 네. 경남 같은 경우 71.1점을 좀 높게 나왔습니다. 네. 지역에 이제 적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만족도가 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지역에 이제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직장의 측면도 있겠지만 돌봄이나 학교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 시설 혹은 이제 어떤 문화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조사 결과도 그렇지만은 초등학교 학부모 나이대인 분들은 좀 적응이 좀 잘 되고 이주도 동반 이주도 좀 많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가 되면은 물론 이거는 뭐 혁신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자체가 이제 서울로 가는 교육이다 보니까 네. 약간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이 좀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돌봄에 있어가지고 문화에 있어서는 이제 큰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생기는 이제 것들이 조금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소도시는 약간 익명성이 좀 적습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상대적인 배타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도 옆에 있는 이제 이주하신 분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실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혁신도시가 조성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기여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 이들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뭐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네. 공공기관이 진주에 본사를 두고 있을 뿐이지 사실 지금 와 있는 공공기관들은 지역 기업이 아니라 전국 단위 기업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지역 상생 활동들을 전국 단위로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이제 그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경남 지역에 특히나 진주 내에서 이런 지역 상생 활동을 많이 이뤄내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공공기관의 기여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 이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 발전 기여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여러 측면들을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뭐 당장에는 인구가 일단 아까 직원이 4,600여 명을 비롯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초반 한 10,0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났던 측면이나 네. 기본적으로 본사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세수, 지방세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난 것, 지역 이제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전국 평균보다 약간 밑돌긴 하는데 30%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기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 평가를 이제 2022년도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진주 경남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소득이나 소비의 역외 유출의 부분들은 여전히 좀 약간 과제로 남아 있고요. 유관 산업과 같이 연계시키는 이제 산업 인프라 구축 부분들은 이제 이후에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라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경남 혁신도시에 최초로 이전한 중앙관세 분석소를 포함해서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지 아직 채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전 초기부터 불거졌던 청사 문제가 아직도 또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빈 건물을 임대해서 사무실로 또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증축도 힘들어서 사무 공간을 고민하고 있는 곳도 또 많은데요. 네, 그럼 소장님, 이런 얘기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사실은 요거는 2013년 초기에는 이제 본사가 매각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은 이제 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올해 이제 경남연구원에서 또 브리프 나온 것도 보면은 여전히 아까 좀 전에 말한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경우나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충무공동 내에 분양할 수 있는 부지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초기에 어차피 분양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분양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 충무공동 내에 큰 부지는 지금 딱히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꼭 충무공동 내에서 부지를 확보를 할 거냐, 이제 이게 제가 2018년도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KTL의 최종두 노조위원장께서 시험이나 연구를 하는 기관들은 이 공간들이 계속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이제 그래서 별도 공간들이 더 필요한데 지금 혁신도시 안에 그럼 충무공동 안에 계속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KTL도 상대동에 2개의 시험동 갖다가 이후에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 네. 많은 공공기관들을 방문하셨을 텐데요.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시민들 생각은 좀 달라요. 아,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공공기관 건물도 되게 크고 그래서 공공기관의 어떤 여유 공간이 되게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실제 그 기관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공간들 부족해서 저희도 뭐 회의나 이런 것들 특히 이렇게 연계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 센터가 뭐 민간 기관인데 그렇게 많은 공간이 있지 않잖아요. 좁잖아요. 네. 그래서 공공기관의 어떤 장소를 활용해서 연대회의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보면 회의실을 못 잡아서 인근 카페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정도로 네. 공간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업 규모나 이런 게 커지면서 별관이나 이제 연구소들이 생기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규모가 커지면서 계속 이제 비어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경우도 지금 4곳으로 이렇게 부서들이 나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 뭐 증축을 한다거나 또는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짓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어떤 예산 규모들을 계속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증축을 계획했다가도 지금 이렇게 실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뭔가를 추진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 아닌가. 뭐 내년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네. 그래서 여러 곳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반반입니다. 이게 본사 같은 직원인데 임대해서 나가 있다 보니 소통이 어렵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혹은 이제 임대 건물이다 보니까 어떤 규제에서 조금 자유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공간 면적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넓고 이미 만들어진 공간이니까 그다음에 냉난방 시설 이용도 조금 더 자유롭고 네. 그래서 그게 좀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평공단 쪽이나 이런 곳에 비어 있는 곳으로 이런 분원이나 뭐 이런 연구소들이 증축을 해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또 이런 해결 방안들이 또 빠르게 잘 네. 모색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다른 지역 혁신도시들도 이런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까요? 예,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초기에 재원을 확보해 놓은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 기존에 있던 곳에서의 어떤 본사나 이런 것들이 매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거나 이럴 때는 미리 다 재원을 확보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년 동안 사실 공공기관이 많이 커졌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다시 사이즈를 줄이는 과정이지만은 그 앞에서는 커졌기 때문에 그동안 업무도 많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확보를 하지 못했고 그 사이에 다른 그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진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은 부지였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거기에 들어갈 여러 형태의 분양이나 그런 것들 해놨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갖다가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후에는 이제 재원이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상황들은 진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곳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시설을 갖다 갈 때 이런 문제들을 봉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이 공공기관들의 업무가 늘거나 이전 인력이 늘어날 경우 이 혁신도시의 청사, 부지, 공간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선을 충무공동 혁신도시 기존의 혁신도시 안에서 이제 풀 게 아니라 진주 전체로 시야를 돌려야 된다. 그리고 좀 더 가서는 이제 진주 인근까지도 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부지가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는 단순히 부지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 국비를 갖다가 더 지원받기 위해서라도 혁신도시 사이즈를 갖다가 충무공동이 아니라 진주 전체로 하는 걸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이롭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KTL은 이미 상대동에 2개의 이제 연구 실험동을 갖다 두고 있는 거고요.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경우도 이제 건곡중학교가 2026년도에 신준주 역세권으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 그 건곡중학교 부지를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제 사용을 할 거죠. 그 보니까는 이제 국토안전실정센터를 갖다 그곳에 이제 두는 거 이런 방식으로 옆의 면 지역이든 아니면 구도심 지역에 이제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또 이에 대해 한번 센터장님의 의견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런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공공기관들의 또 입장은 어떻습니까?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증축 이런 건 어렵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들 중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이 안에서 다 수용이 불가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올해 내에는 각 지사로 전국에 있는 각 지사로 인원을 분배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사가 여기 있어서 인력 채용을 하고 확충을 하고 있는데 그 인력들을 다시 전국의 지사로 보낸다면 혁신도시가 당초에 가지고 있던 어떤 목적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부처에서도 당연히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저는 진주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경남도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혁신도시라는 본질이 조금 흐려지고 그렇죠. 있지 않나 네네. 싶은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공간 부족 문제와 더불어서 한때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불만이 가장 높았던 생활 인프라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초창기만 하더라도 식사할 곳이 없다, 또 이동이 불편하다 등등 지적사항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럼 소장님, 이런 인프라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시고 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는 게 있고 이제 1차 인프라 형성기, 2차 인프라 형성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 기존에 되는 게 이제 2018년도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난 뒤에 이후가 이제 2차 인프라 형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인프라 형성할 때는 주로 이제 사실 주택이나 기본적인 그런 것들 중심으로 했고요. 2차 때가 이제 문화시설이나 지금 이제 학교 같은 경우도 더 늘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사실 이게 애초에 우리 경남 혁신도시가 한 3만 7천여 명, 그다음에 1,700가구를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을 때 지금 인구는 한 3만 3천,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한 12,000, 그래서 오히려 집은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인구는 한 88%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2018년 전후에 1차적으로 인프라 형성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한 것 같고요. 아까 상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사람이 들어와야지. 어떻게 보면 더 안차게 되는 거라서 이제 2차 인프라 이후 때 좀 그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거고 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초등학교 중심으로 일단 늘렸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를 열리지만은 그러면 그 학생들이 중학교 갈 때
지금 중학교 문제, 고등학교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게 네. 순차적으로 약간 그런 인프라 형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고요. 사실 뭐 그리고 뭐 병원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1차 때와는 다르게 그래서 돌봄,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뭐 이런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센터장님, 이 현장에서 만난 공공기관 임직원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부분이 또 아쉽다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또는 외부의 다른 공공기관, 그러니까 경남이 아닌 충북이나 뭐 제주나 뭐 원주나 이런 그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재직자분들이 진주를 방문하면 사실 놀라세요. 진주의 네. 인프라가 그만큼 잘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제가 실제로 가본 곳에 그 현장이 그닥 썩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혁신 도시에 비해서 진주가 그 시내하고도 거리도 가깝고 그다음에 문화시설들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프라는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반 이주율인데요. 네. 이제 동반 이주율이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높아요. 근데 연차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곧 이제 정년퇴직이 몇 년 안 남았고 그리고 가족들이 굳이 이제 여기까지 올 만큼 이제 그런 나이대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주를 잘 안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매주 또 아니면 또는 격주로 집으로 댁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통편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KTX가 좀 개통이 늦어지고 네. 버스도 저희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인력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되게 불편해 하셔서 어떤 말들을 이제 진짜 편하게 하시는 말씀은 목 디스크가 생겼다. 버스 장시간 버스 이용 때문에. 네네. 그래서 건강상의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또 연결돼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네. 부분들이 빠르게 해결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인프라 조성 문제를 그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교통편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사실은 뭐 생활 인프라에 대한 것들은 거의 이제 해소가 됐는데 가장 큰 게 지금 남아있는 게 교통편이거든요. 근데 공공기관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주말에 댁에 가는 걸 떠나서 세종청사에 방문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세종청사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자가로 가든지 아니면 오성역에서 내려서 KTX 타고 와서 뭐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편히 평일에 이렇게 여유 있게 아니면 우리가 가야 되는 시간대에 있질 않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차로 이동하면 한 5시간, 최소 5시간을 길에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편에 대한 부분, 그게 가장 크게 좀 해소를 바라고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거의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 또 소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네. 처음에 만들었을 때 계획과 달리 중간중간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좀 약간 급한 마음도 좀 있어요.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거란 기본 전제가 좀 있고요. 저희 이제 뭐 혁신도시, 경남 혁신도시만 보더라도 충무공동 문제를 어느 정도 그래 뭐 인프라 형성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끝나는 문제일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주를 그걸로 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보급률은 거기는 애초 목표의 120%까지 됐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앞으로 더 인구는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평균 그 연령대가 33세입니다. 경남에 제일 낮은 동네입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그러면 그 지역이 이렇게 인프라가 생성되고 학교도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되면은 이 혁신도시의 원래 본래 취지가 끝나는 걸까? 오히려 지금 벌써 구도심이나 이런 데서는 역차별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실제 그리고 구도심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폐교 이야기들이 계속 더 많이 이제 속도를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도시를 했는데 지역 내 불균형은 사실상 좀 더 커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에 들어있는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들이 이제는 손님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년이 넘어 쓰고 있는데 단 손님으로서 이제 인프라 형성 뭐 이런 것들이 요구도 필요하겠지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물적, 인적 재원들이 많습니다. 그죠? 거기를 지역의 어떤 상생 발전에, 물론 뭐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지역을 같이 만들어 간다라는 자세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은 혁신도시 공간과 인프라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주로 네. 나눠봤는데요. 덧붙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 최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역민의 입장에서 이제 공공기관이 더 이상 손님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공공기관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대부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의 기본이 공동체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기관에서 뭔가를 해주는 것만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이제 배려해줘야 될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아픈 부분, 그리고 서로 힘을 보태야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또 관계할 수 있는 어떤 관계 형성의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고향이 아닌 진주라는 지역에 머물러 사는 이제 사는 분들은 이제 정착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흔들림 없이 착실하게 이제 자리를 잡는 안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지역에서 좀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최근에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초창기에도 많은 임직원들이 그리고 지역민들이 과연 이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쪼록 혁신도시의 공간과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톡카노코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른 이슈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